구기모 팀장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70분 동안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낯익은 얼굴이 굉장히 많으시고, 처음 뵌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아, 예. 어디서 다 뵌 것 같아요. 제가 그 2년 반 전에 에버노트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에버노트를 처음 접한 거는 4년 전인데, 에버노트를 쓰기 시작한 건 2년 6개월이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에버노트를 접한 지가 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써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쓸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근데 저는 쓸까 말까 고민하고 설치해놓고, 설치한 지 4년이 됐지만, 실제로 쓴 게 2년 6개월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제대로 사용을 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까지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2년 6개월 전에 제가 에버노트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보험금 청구하는 것 때문에 처음 쓰게 됐어요. 네. 왜냐면 한 번 청구할 때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받기가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걸 뭐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팩스로 잘 못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팩스로 보내시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그거를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계약을 할 때 미리 받아서 이거를 따로 보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PC가 이렇게 바뀌거나 백업을 잘 못 받아놓거나 또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이 순간이 올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버노트가 있었구나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을 활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청약서 9번을 처음 넣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세일즈 안 하시는 분들 계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복사해 놓은 겁니다. 가장 이제 이 계약을 할 때 중요한 서류죠. 그 서류를 복사를 해서 이 파일철에 항상 보관을 했었는데, 그 파일철을 다 꺼내서 여태까지 제가 계약한 거를 전부 스캔 받기 시작했어요. 스캔 받아서 파일명을 다 바꾸기 시작했죠. 고객 이름으로. 왜냐면 스캔 뜨면 스캔 파일명 확장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객 이름 바꾸고 고객별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버노트 쓰신 분도 알겠지만 에버노트에는 노트북 스택이 있는데, 노트북과 스택의 한도가 250개예요. 고객이 250명째 되니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또 다르게 해보고, 그러다가 신분증, 통장사본 넣고 제 개인적인 자료도 넣기 시작하면서 에버노트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스마트워크에 관련된 앱 중에 딱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에버노트만 쓰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 만날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인생의 4대 자금, 5대 자금이 있는데, 주택자금과 결혼자금, 은퇴자금, 그리고 자녀 양육자금, 5대 자금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뭐 예비자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당신한테 기회가 한 번뿐인데, 그 한 번뿐인 기회가 있을 때 그 5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잘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주택이나 결혼자금 얘기하지 않고요, 은퇴자금 또는 양육자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에버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가 에버노트가 망하거나, 그죠? 에버노트가 변질되는 거겠죠. 사실 요새 조금 복잡해졌어요. 네.
그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툴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겁니다. 많이. 왜냐면 에버노트를 잘 쓰려면, 제가 쓰면서 느낀 건데요, 잘 쓰려면 단순하게 써야 돼요. 저는 노트북이 250개예요. 복잡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제 성향이죠. 노트 숫자는 지금 4,300개 정도 되는데, 미국의 그 필리핀이라는 CEO는 8만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이 하나예요. 하나의 폴더에 파일이 8만 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쓸 수 있어요. 에버노트니까. 예. 자, 이제 에버노트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항상 보여드리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 조금. 네. 그런 부분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가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사실 뭐 지금이랑 똑같은데 머리를 뒤에 보통 앞에서 만지잖아요. 근데 이건 뒤에서 누가 만져준 거라 만질 수가 없는 머리입니다. 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리치 플래너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예. 2007년 12월에 ING에서 워킹을 시작했고 FS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FS라는 건 이제 실패한 SM이라고 예, 저희 때 유행했던 말인데 재미없나 보면. 예. 제일 최근에 강의했던 게 대구 엑스코에서 예, 무슨 코엑스처럼 뭐 박람회 하는데 가운데서 제가 강의했어요. 쭉 점포가 있고 가운데 강의장이 있더라고요. 예, 코엑스는 끝에 있잖아요, 그죠? 가운데 강의하는데 제가 강사인데 제가 그 홍보 방송을 계속했어요. 와서 좀 들어달라고. 예. 그래서 25명 모아서 했는데 제가 해본 강의 중에 두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말 최악의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익숙하고 아이프가 참 좋습니다. 짧게 웃으시고 흥미가 빠져서 예. 사실 이거 말고 딴 거 보여드리는데 너무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틀리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검색이 됩니다. 자, 에버노트란 이 부분을 좀 짧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를 사실 시키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 이 사람들의 뇌 구조상 구조화를 좀 시켜서 쓰는 게 편리하고요.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화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한 기능들, 예.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많이 알면 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알지 못하시게 하려고 짧게 준비했고, 실제로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실습, 활용법은 제 에버노트를 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버노트란, 그죠? 이 사람이 CEO예요. 필리핀. 네. 에버노트 티셔츠를 입고 있죠. 에버노트 로고를 보면 코끼리. 네. 왜 코끼리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 코끼리를 로고로 쓴 이유가 코끼리가 동물 중에 기억력이 가장 좋답니다.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 인류가, 그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발명품. 컴퓨터요? 예? 예, 맞아요. 종이입니다, 종이. 예. 종이가 없을 때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네. 근데 종이가 나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더 심해졌고요. 네. 저는 에버노트가 나오면서 이 기억의 양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양날의 검 같습니다. 네. 에버노트를 쓰면서 제 인생이 스마트 라이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아주 많은 부분들을 에버노트가 차지하는데 그만큼 저의 기억력은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버노트를 제가 좀 불편하게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불편하게. 예를 들면 어떤 자료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해진 노트북에 자료를 집어넣어요. 항상. 근데 저는 무조건 인박스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 읽어본 다음에 분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게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심지어는 인박스에 집어넣고 그냥 놔두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다들 웃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분류를 꼭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볼 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바보가 안 됩니다. 네.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에버노트의 목표는 두 번째 뇌를 선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기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획기적인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버노트 사용하는 이유, 네. 뭐 영업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가입 안내서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객분 드리고 나머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파일로 다운받아 놓으시나요? 아니면 스캔 떠나요? 스캔 떠서 어디다 집어넣으시죠? 드롭박스. 드롭박스에도 넣고 에버노트에도 넣으시죠? 왜 드롭박스에도 넣으세요? 에버노트 못 믿어서? 드롭박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드롭박스 마켓을 써보가. 그래서 드롭박스 쓰려면 그 에그 써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네. 신분증,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녹취. 여러분들 상담 받을 때 녹취하시나요? 저는 녹취합니다. 네. 녹취해요. 증거잖아요, 그죠? 민원 걸려보셨어요, 민원? 저는 민원을 걸어본 적도 있고,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저희 팀원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5년 갱신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다행히도 녹취가 남아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녹음이 돼 있어요. 그죠? 그분이 설명을 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한 설명이 들어있다니까, 이 녹취 파일 안에. 녹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이직 갈 때 그 상무님 면접 가면 녹취해요. 바닥에 놓고 녹취해요.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제가 쳐다보는데 제가 마이크를 확장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들립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랑 그렇다고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제가 대화할 때 뭐 녹취를 한다던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품 설명서 이제는 두 개 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신 분들은 있는데 재무설계 제안서나 이런 거 만들어서 고객분 드리고 그걸 따로 보관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니터링 할 때, 그죠? 청약서 부분 이것만 보관을 많이 하시어요. 근데 이거 사실 가입 안내서 보관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해약환급표를 다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무조건 보관해야 돼요. 모니터링 할 때, 그죠? 모니터링 할 때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뭔가 뽑아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를 하고 계신 고객분한테는 3개월마다 제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한테 이 고객분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자료를 드렸고 그분의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기록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 다음 상담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구서류. 네. 제 고객분 중에 그 구리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정기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이간보험. 월납보험료 2만원, 남편은 22,000원. 근데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고요. 보험금 4천만원 받았어요. 4천만원.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네. 통장사분들, 그리고 상담일지. 네. 상담일지는 일지를 따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메모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녹취랑 같이 넣어놓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과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꼭 고객 관리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제 영업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고 어떤 데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에버노트에 꼭꼭 집어넣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시작은
설치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PC에 인터넷을 키고 검색창에 에버노트.com 엔터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앱스토어나 이런 데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고 요거 이제 사진 안 찍으셔도 되고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중요한 것만 메모하시고 다 오늘 강의한 슬라이드에 올려서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하고 저기 캠코더가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제가 찍은 건 유튜브에 올리면 제 이름 치면 다 나오니까 잠깐 놓치셔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딴 생각하고 유튜브로 본다는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죠?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랑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하고 등록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PC로 에버노트 설치하고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제가 스마트폰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다른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개가 동기화가 안 돼요. 그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표정이세요. 그죠? 근데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쓰고 계신다면 기존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셔야지만 동기화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꼭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PC 버전은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 다운로드 받아서 PC에 설치해서 쓸 수가 있고 웹 버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일반 사용자분들은 웹 버전 쓰셔도 별로 무리는 없는데요. 저처럼 약간 오타쿠적인 한 달에 1기가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저는 설치해서 씁니다. 설치를 하고 쓰면 일단 속도가 좀 빠르고 좀 편한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PC를 바꾸면 그죠? PC를 바꾸면 에버노트를 다시 설치하고 설치가 끝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동기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맥이랑 제가 크롬북 2개 쓰는데 윈도우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크롬북은 윈도우가 안 깔리고 그죠? 제 거는 맥이 하드가 128이라 윈도우를 깔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포기하고 살다가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윈도우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용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을 사서 에버노트를 깔고 동기화를 눌렀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3박 4일 걸렸습니다. 계속 틀어놨어요. 3박 4일 걸려요. 동기화는. 그런 좀 심각한 문제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양이 많아지면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버노트의 구조화. 구조화가 뭘까요? 그냥 폴더를 분류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어디다 보관할지 잘 분류하시는 건데요. 이 분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운해를 잘 쓰시는 분들이 분류를 잘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분들이 구조화를 잘 하시고요. 이거는 에버노트만이 아니고요. 모든 거에 다 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화의 그 분류 나가기 전에 제가 약간 개념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에버노트는 노트북 스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하면 여러분 갖고 계신 그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는 이런 파일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노트 안에 파일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파일이다 이렇게 개념 갖고 계시면 되고 노트북은 폴더, 스택도 폴더인데 노트북이 여러 개 모이면 스택으로 만들 수 있다. 노트가 노트북 안에 들어가고 또 동일한 노트북들이 여러 개 모이면 또 하나의 스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PC에서는 폴더부터 만들 수도 있고 파일 만들 수도 있고 뭐 상위 폴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에버노트에서는 순서가 있어요. 스택처럼 못 만들어요. 노트북이 있어야지만 스택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는 10만 개까지 쓰실 수 있고 스택과 노트북 폴더와 상위 폴더는 250개 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노트북과 스택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노트죠. 노트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버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펼친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고 쓰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쓰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트북 분류를 요 부분, 여기가 스택, 그리고 여기가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스택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인박스, 처음에 자료들을 인박스로 집어넣는 건데 인박스, 그리고 상담 관리, 자료, 청약 자료, 기타 자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고객분은 상담을 하면 상담 일지와 녹취록,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제 영업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프로치, 그죠? 그 다음에 팩트 파인딩, 뭐 프레젠테이션, 클로즈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나는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AP 노트를 만들고 뭐 FF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명단을 적는 거죠. 네, 그래서 제한한 날짜 정도만 거기서 컨택을 하시고 그 체크박스를 통해서 이 사람과 명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몇 번 면담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프로치가 끝나면 FF 쪽으로 넘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트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한 노트 안에서도 다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보험금 청구 서류, 재정 확인서, FF 시트겠죠, 그죠? 그다음 모니터링 자료, 네, 그리고 명함도 다 찍어 놓습니다, 저는. 네. 명함도 캠카드로 찍어서 구글 주소록과 연동을 하긴 하는데 사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명함 백업을 받아놔요, 에버노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에 가면 보험 자료, 뭐 화재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뭐 자동차 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 거기 필요한 뭐 자료들 있죠. 네, 그런 것도 따로 보관하고 있고, 펀드, 부동산, 회사, 보급 관련 자료들, 수술 확인서 이런 것도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약 자료에는 청약서 부본, 가입 안내서, 상품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이름으로 여기 넣으면 다 섞이지 않냐? 그렇지 않을까요? 네. 태그로 섞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섞여도 찾을 수 있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의 기능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 여기 글쓰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네, 일반 뭐 워드나 한글처럼 비슷해요. 그냥 타이핑 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자 크기부터 해서 뭐 체크박스 줄긋기, 뭐 표 그리기 일반적으로 그냥 쓰실 수 있는 거랑 똑같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 아마 PC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 마이크 들으면 녹취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PC에서 녹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해요. 스마트폰으로. 네. 그래서 스마트폰 녹취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실 때 녹취하고 싶다 그러면 녹취 버튼 누르고 플레이 누른 다음에 타이핑 치면 어떻게 될까요? 녹취도 되고 타이핑도 다 저장이 됩니다. 동시에. 네. 사진은 안 되겠죠. 사진 찍으려면은 이렇게 해서 찍어야 돼요. 그죠? 노트북 거꾸로 해서. 네. 저번 시간에 이거 웃었어. 안 웃었죠. 요게 이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이죠. 네. 사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에버노트 앱을 열어서 노트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사진기를 눌러서 촬영해야 돼요. 최소한 키를 3번 눌러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사실 요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편리해요. 에버노트 쓸 때는 위젯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카메라 버튼 누르는 순간 이 화면이 딱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딱 누르면 찍히겠죠. 찍히면 바로 에버노트에 저장되면서 클라우드에 동기화가 자동으로 돼요. 아이폰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크롬북이랑 그 다음에 일반 윈도우 OS를 갖고 있는 PC와 맥북을 3가지를 써봤는데, 에버노트는 맥북이 가장 쓰기가 편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이 편한 것 같아요. 제일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PC를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더 좋다는 거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예. 이거는 이제 파일 첨부한 거죠. 에버노트에는 모든 파일들을 다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워드 파일, 뭐 파워포인트, 엑셀,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모든 것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고, 자동차 사고 요약, 질병 입원, 손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자료들 넣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네, 항상 이렇게 이 PDF 파일이에요. 일반 이런 파일들은 이렇게만 보이지만 PDF 파일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넘겨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맥을 쓰면 PPT랑 엑셀이랑 워드도 넘겨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꼭 맥을 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편리하다는 거. 이제 인상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컴퓨터 망가졌다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봐서 그분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함이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시기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메일로도 공유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공유하는 건 뭐냐면 노트 하나를 공유하는 겁니다. 노트 하나. 노트 하나를 소셜 또는 이메일로 공유하실 수 있고요. URL을 따로 복사해서 이메일, 소셜 이런 데도 공유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그 노트북을 바로 열어볼 수도 있어요. 회의록. 저희 팀에서는 회의록을 저희가 에버노트로 작성을 해요. 네, 녹취는 안 해요. 왜냐면 저희 지점장님이 말씀이 너무 길으셔가지고 녹취할 수가 없어요. 2시간씩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서 잘 안 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저희 팀에. 네, 여기는 안 계신데. 그래서 오늘 잘 안 보는 분만 안 나오셨네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에버노트를 열어서 URL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URL을 카톡으로 보내주죠. 이번에 회의가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죠?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에버노트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버노트 다운로드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겠죠. 에버노트로. 이거는 노트북 공유. 네. 모든 사람한테 공유할 수 있고 특정인한테 공유. 노트북 통째로 공유하는 거죠. 폴더 자체를 공유하는 거죠. 예. 저희는 팀에서 공유하고 있어요. 팀에서 공유하고 있고 지점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랑 또 한 사람 둘이서 이제 같이 강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공유 노트북이 지금 11개 있는데 11개의 단체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틀려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하고 가끔 충돌이 나긴 해요. 동시에 써서 그런 거예요. 휴스턴에 가면 다 찾아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노트북을 공유하는데 여기서 아시는 게 뭐냐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프리미엄 사용자만 가능해요. 프리미엄 사용자는 한 달에 $5, 한 달에 45불.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45불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4,000원 정도 되겠죠, 그죠? 네. 아깝지 않아요. 저는 결제를 잘못해서 3년 결제가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3번 정도는 결제를 또 해요. 1기가가 모자라서. 그리고 9일 캘린더에 가면 반복 일정 있죠? 반복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에버노트.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떠요.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에 밀렸던 자료를 만약에 700메가 남았다면 700메가 다 집어넣어요. 약간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에버노트 본사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 구기모라는 사람은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사용하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갑자기 없어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갔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공유 노트북을 만들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그 노트북만. 그래서 노트북만 따로 모아놨어요. 공유 노트북만. 자,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를 모의까지 어떻게 하는지 약간 순서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고객과 만나서 어떤 걸 적을 때, 그죠? 제목란에다가 고객의 이름, 그리고 날짜, 노트를 생성한 날짜일 수도 있고, 만난 날짜가 더 좋겠죠, 그죠? 미팅한 날짜를 적고, 상품 이름을 적어요. 계약했을 때. 상품 이름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태그에는 상품군. 예를 들면 종신보험이면 종신. 근데 종신 쓰면 안 돼요. 종신 표준, 변액 종신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저는 정기보험 이런 식으로. 네. 그거는 회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실손, 그다음에 태아보험, 펀드,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상품군을 꼭 써요. 태그에다가. 변액은 변액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VUL에 가입한 사람이면 VUL 그리고 변액 이렇게 써요. 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한 번에 쭉 볼 수 있고, VUL에 가입한 사람은 쭉 볼 수 있고,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태그로. 그리고 고객 이름도 태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섞여 있잖아요. 청약서 부번은 여기가 있고 보험부 청소는 여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내역을 한 번에 보려면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목으로 검색하면 쓸데없는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에다 이름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기타 여러분들의 그 뜻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기타를. 저 같은 경우는 소개해준 사람 이름을 써놔요. 태그에다가. 그렇게 해서 찾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첨부는 가입 안내서나 메모한 거, 기타 자료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통장 사본 같은 것들 다 넣어놓죠. 분류는 노트북과 스테레오 이용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만. 사실 뭐 70분 말씀드리지만 쓰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만 알면 돼요. 그죠? 그리고 사실 내가 쓰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쓰냐 안 쓰냐예요. 습관적으로.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를 없애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종이 없애면 돼요. 펜을 안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저 펜을 안 갖고 다녀요. 여기 하나 있죠. 있긴 한데 제가 몰스킨이 없으면은 불안했던 플랜클린 플래너 10년 쓰고 플래너를 없애고 몰스킨을 바꿨어요. 왜냐면 캘린더는 구글킬러 쓰니까. 그럼 10년 동안 쓴 플랜클린 플래너 어디 갔을까요? 예? 에버노트에 있어요. 다 스캔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플랜클린 플래너는 하루에 2장이에요. 그죠? 예? 365 곱하기 2 플러스 55주 그리고 12달 페이지 따로따로 있잖아요. 사명서 메모한 거 하면 1000페이지예요. 한 1년이 1000페이지가 넘는다. 그걸 양면 스캔을 떠서 에버노트에 다 넣어놨어요. 그거만 넣었을까요? 아니 달력도 달력도 스프링을 다 뺀 다음에 스프링을 다 빼고 다 스캔 떠서 넣어놨어요. 이상한 거죠. 왜 넣어놨을까요? 검색이 되거든요. 검색이 되니까. 그죠? 그거 잃어버리면 저의 영업 10년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넣어놨어요. 제가 7년 전에 뭐 했는지 10년 전에 뭐 했는지 다 찾을 수 있어요. 11년 전에 뭐 했는지는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있는 걸 다 집어넣기 시작하시면 쓰게 됩니다. 쓰면 정말 빨라지고 불필요한 시간들이 많이 감소가 돼요. 스마트워크는 좋은 걸 많이 아는 것보다는 낭비되는 시간을 제거하는 게 스마트워크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새로운 툴이 생기면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다 하려고 하면 머리가 커집니다. 저처럼 커져요. 작아지시려면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머리 큰 사람들 대부분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 커지는 거예요. 오늘은 크신 분이 저밖에 없네요. 나도 크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이 욕심이 많으시네요. 여기 쓰시면 돼요. 이건 태그.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술 선생님으로 퇴직하시고 이제 화가예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색깔과 그림의 저주를 받았는데 뭐 아는 이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기번호 검색하면 이게 다 나오겠죠, 그죠? 네. 태그 혹시 개념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다 아시는 걸로 하고, 그죠? 네. 다 아시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계약한 작법이라고 하죠. 제가 계약한 서류. 요거는 PDF 파일이죠. 그래서 제목 보면 이름,
매트라이프, 라이프사이클, 상품명, 회사명, 종신보험, 구기모, 날짜 2013년 6월 4일. 이직하고 바로 가입한.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 보면 구준범 보험금 청구서류 되어 있죠. 제 아들. 그리고 여행자 보험, 자동차, 제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신청한 거, PC에도 보험이 있겠죠. 저희 하면 세네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변액은 하나씩 없어지는 그런 거죠.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메일인데요. 고객분들한테 제가 처음 미팅하기 전에 보내는 메일과 미팅 후에 보내는 메일,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내는 메일 다 틀려요. 그리고 반말 버전, 존댓말 버전, 네. 그리고 30대, 20대, 40대, 50대 틀려요. 다 나눠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뭐 재무설계 받지 않으면, 그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정말 그 자금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50대, 60대가 됐을 때 걷잡을 수가 없고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60대 되신 분한테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없잖아요. 60대이신 분이 한테 50대가 되고 걷잡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연령층에 맞게 이 메일을 미리 써놨어요, 제가. 보내다가 저장해놓은 것도 있고, 그거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노트에 다 저장시켜놨어요. 그러면 보낼 때 PC에서 들어가서 보낼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외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내요. 스마트폰으로 에버노트 열어서 꾹 누른 다음에 복사하게 한 다음에 이메일 열어서 붙여넣기 해서 보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하는, 세미나하고 상담 신청 들어왔어요. 그죠? 그날 보내요. 거기서 가면서 설문지 보면서 그 자리에서 보내요. 그럼 깜짝 놀랄 받는 사람들이, 그죠? 네?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오, 벌써 보냈네. 네. 세미나 끝나고 설문지 받고 차에 앉아서 설문지 보면서 이메일을 다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수문 참조를 해야겠죠. 그죠? 보내는 사람은 저예요. 제 에버노트로 쏘면서 수문 참조에다가 상담 시청한 사람들한테 쭉 보내요. 보낼 때 이메일 붙여넣게 한 다음에 맨 아래 이렇게, 여기는 없지만 이제 동영상, 제 소개 동영상,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개했지만 한번 더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죠. 그러면 받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연세가 좀 있으시다 그러면 문자로 보내요. 짧게, 더 임팩트 있게.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프로세스대로 할 거고, 네. 조만간 저희 비서한테 전화 갈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트레이닝. 그거를 에버노트에 없으면 일일이 치고 귀찮아지잖아요, 그죠? 저장해 놓으면 너무 편해요. 3번만 눌렀다가 열고 노트북 찾은 다음에 복사하기 붙여요. 4번 눌러야 되나요? 이메일 여는 것까지 5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메일을 보낼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에버노트에 자료를 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새 노트를 열어서 넣는 방법이 있고, 사진을 찍어서 넣는 방법이 있고, 바로 녹취하면서 여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메일로 넣는 방법이 있어요. 쓰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에버노트의 계정 설정이나 계정 정보에 가시면 여러분들 고유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에버노트의 고유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그 이메일 주소를 외우시면 돼요. 못 외우잖아요. 그죠? 엄청 길어요. nsjun0526.9feaedd@m.e버노트.com. 굉장히 길죠. 그래서 얘를 복사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주소록에 저장하면 돼요. 저는 구기모로 저장했는데 에버노트 이메일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럼 보낼 때마다 에버노트 이메일 열어서 첨부하면 받는 사람한테도 가겠지만 제 에버노트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요. 파일까지 다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이메일 써서 보내거나 뭐 할 때 보낼 때 제 걸로 보내놓으면 그게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또 쓸 수 있겠죠. 중요한 고객분들한테 보낸 거는 제 내용, 그분과의 히스토리가 쌓이는 거죠. 페이스북에 친구 사이 아세요? 페이스북에 친구 사이 누르면 그 두 사람 간의 타임라인과 메시지 주고받는 게 쫙 나와요. 그것처럼 에버노트도 그렇게
시스토리를 볼 수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좋은 기사나 이런 거 볼 때 에버노트 열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패드로 매일경제를 매일 출근할 때 봐요. 네. 그럼 매일경제 보다가 이 기사는 스크랩해야지. 그럼 예전에는 친구보다 스크랩하면 어떻게 해요? 가위를 오려갖고 잘라서 붙이고 거기다 요약해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걸 쓰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더 좋은 건 사설을 매일 쓰는 게 제일 좋대요. 사설을 남이 쓴 사설 쓰면 글 솜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타이핑 치지 마시고.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메일. 기사를 보다가 아이패드니까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 공유할 거냐,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거냐, 트위터로 공유할 거냐 나와요. 그때 이메일 버튼 누르고 구기모 치면 제 이메일, 에버노트 이메일 주소가 뜨겠죠. 그거 클릭하고 보내기 하면 제 인박스로 싹싹 들어가요. 착착. 그죠? 신경 안 써요. 에버노트 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사들은 에버노트 인박스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출근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지점장님한테 인사를 하겠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자리에 가서 에버노트를 딱 켜요. 그 다음에 인박스에 들어온 거를 동기화한 다음에 인박스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고 중요하지 않으면 지우고 중요한 거는 읽어보고 태그 달고 노트북 분류해서 다 분리해놓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귀찮은 걸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제가 스터디 모임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공부 안 할 것 같지만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요. 5명이서. 그때 제가 맡은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강의는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뭘 해야 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에버노트에 프레젠테이션을 쳤더니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기사와 자료가 20몇 개가 딱 뜨더라고요. 그거를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2~3시간 만에. 근데 그거를 웹서핑을 했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합니다. 에버노트에 넣은 자료를 반드시 읽지 않아도 돼요. 되도록이면 읽고 분류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필요할 때 검색에 나오기 때문에 태그와 제목만 잘 달아주시면 돼요. 지식 저장 창구가 되는 거죠. 자료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정보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기기를 사용하든 내 아이디로 로그인만 한다면 언제 어디든 찾을 수 있는 거죠. 단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가능한 거죠. 안 되는 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토목과 나왔는데 제 친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어요. 거기 인터넷 안 된대요. 그런 데 빼고는 에버노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오프라인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오늘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에다 제 구기모라고 받는 사람 구기모 치때 뭐가 나와요? 제 지메일, 제 한메일, 또 제 지메일, 그리고 에버노트 이메일 주소 나오죠. 요걸 딱 클릭하고 보내기 어디 있지? 보내기를 딱 누르면 제 에버노트 인박스에 들어가요. 인박스는 누구누구의 노트북 역사에 있어요. 처음에 저 인박스 이름 바꾼 거예요. 누구누구의 노트북도 있으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자, 이메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왔죠.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쓰고 보냈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제 서면까지 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사실 고객한테 보낼 때는 고객분한테 보낼 때 이렇게 보내지만 저한테 보낼 때는 보낼 때 얘를 지우고 보내요. 귀찮아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미나 한 다음에 설문지도 스캔 받아서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어요. 네. 나중에 또 언제 이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거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 기억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한 번 더 작업해요. 뭐냐면 여기도 넣고 요 내용을 구글 설명하는 부분에 다 적어놔요. 그럼 전화 오면 그 사람한테 전화 오면 이 내용이 제 휴대폰에 딱 뜨잖아요. 그죠? 네. 떠요. 네.
안드로이드에 만듭니다. 아이폰은 안 돼요. 그 저희 여기 스마트워크 프로세일즈맨을 위한 스마트워크 이 원데이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아니고 엄동영 강사가 얘기해서 아실 텐데 전화가 오면 제가 메모한 것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문자 자주 보내는 문자도 다 저장해놨어요. 자주 보내는 문자가 아니어도 문자 보낼 때 장문이면 에버노트 열어서 쓰고 붙여넣기 해서 보내야죠.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 계신 분은 노트북을 공유해놔서 누구랑 공유했냐면 비서분이랑 공유를 했대요. 비서분. 그래서 날짜 쓰고 제목 쓴 다음에 여기다가 그 체크박스를 딱 해놓은 다음에 오늘의 할 일 써놔요. 그럼 비서분이 그거를 보고 출근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출근해요. 출근한 다음에 그걸 일을 하고 클릭 다 한 다음에 그 아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료를 만들어서 워드 파일로 달라 그러면 그 할 일 맨 아래다가 워드 파일을 첨부해놔요. 비서분이.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를 한 10개 알아달라 그러면 웹사이트 주소를 그 링크를 아래다 쭉 달아놔요. 그러면 그분은 외부에서 상담하시다가 스마트폰으로 우리 비서분이 얼마나 일을 하셨구나. 그죠? 바로 확인이 되죠. 그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노트북을 공유하면. 근데 이게 공유하기 귀찮으면 아이디 하나로 쓰셔도 되겠죠. 그죠? 이번에 주소록. 그 구글 주소록을 원래 백업을 잘 안 했었는데 이 주소록 강의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백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백업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백업해요. 전화기 백업, 그 다음에 그 구글 주소록 백업. 저는 맨날 한 명씩 틀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구글 주소록이 5,500명이면 스마트폰이 1,501명이 돼요. 맨날. 각기 주소에 있다가 자, 이거 뭐죠? 검색하기. 네. 자, 여기 보면 에버노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키워드 검색이고 하나는 태그 검색. 네. 키워드 검색 김용미 누굴까요? 네,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도 에버노트 쓰고 계세요. 한감 예전에 지나셨고 저희 어머니 페이스북 한지 4년 넘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블로그도 하고.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행복한 아버지 학교의 이수경 회장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다 알아요. 다 아세요. 그분이 내년에 60 되시는데 뭐 모르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김용미라는 저희 어머님 이름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검색을 딱 누르면 여기에 검색된 결과가 쭉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제일 윗장에 보면 여기 교회 주보가 있어요. 교회 주보. 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교회 다니는 데 보면 노란색으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고 제가 화살표는 제가 한 거고 노란색은 검색될 때 나온 거예요. 여기에 김용미라는 글씨 있어서 김자, 용자, 미자, 김용미라는 글씨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인쇄된 글씨이기 때문에 에버노트에서 얘를 검색해 냈어요. 에버노트는 촬영된 사진이나 PDF 파일 안에 있는 인쇄된 글씨를 찾아냅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는 PDF 파일을 찾아내고 일반 사용자는 PDF 파일을 안 찾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일만 위로 올리고 얘를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그때 틀리대요. 일반 사용자는. 프리미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변액보험 관리 차트에도 나왔어요. 그죠? 여기는 다 이 제목이나 이런 사진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는데 변액보험 관리 차트는 엑셀 파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제가 검색이 됐을까요? 이렇게. 왜? 엑셀 파일 안에도 김용미라는 텍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이런 파일 안에 텍스트 안으로 입력된 텍스트가 김용미라는 글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잡아서 끌어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써요. 저는. 이것 때문에 써요. 지금 뭐 이런
그 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썸노트라든가 뭐 솜노트, 표철민 아시죠? 표철민의 솜노트라든가 좋은 앱들이 많은데 이렇게 강력한 그 검색의 파워를 갖고 있는 데는 에버노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써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면 조금 더 해도 되죠? 이사님, 그죠? 네. 네. 70분 그 시간이 일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되고요. 예. 강사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좀 전달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 보면 이름표이죠. 태그 누른 다음에 제가 변액보험이라고 입력했더니 여기 보면 변액보험이라고 입력했더니 여기 변액보험에 관련된 태그를 걸어놓은 게 쭉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변액보험이라고 치면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한 번에. 관리하기 쉽겠죠, 그죠? 네. 펀드를 너무 많이 팔았다. 그러면 채권형 치면 채권형 펀드에 가입한 사람 쭉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뭐 배당 주식, 뭐 배당형 펀드 하면 배당 펀드에 가입한 사람 쭉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진작했어야 되지만 해외 채권 벌써 배당을 옮겼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진작에 옮겼었어야 되잖아요. 적립식으로 하신 분은 크게 상관없지만 일시납이나 거치형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그죠? 지금 채권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특히 해외 채권. 그죠? 그러면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요? 나는 찾을 수 있다. 그럼 고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재거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편한 태그로. 실습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맨날 했던 거라서. 저를 사진 찍어달라 이건데, 이렇게. 자, 활용. 프리미엄. 한 달에 $5, 1년에 45분. 바꾸세요. 제가 프리미엄 하나도 돈 안 아깝습니다. 진짜로. 잃어버려서 사무실 들려서 뭐 찾아야 되고, 그거를 어디 있는지 사무실 가도 못 찾아요. 그죠? 네? 비서한테 전화했다가 누구한테 전화했고, 지점장한테 이거 도저히 어디 있냐.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버노트에 있어요. 아깝지 않게 쓸 수 있고, 노트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데 이건 맥에서만. 검색이 더 빨라요. 더 잘 되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협업. 아까 말씀드린 협업. 오프라인 노트북이라는 거는 동기화되지 않은 노트북. PC가, 아까 제가 노트가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트북이 250개. 근데 오프라인 노트북을 쓰면 250개 이상 쓸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PC 용량만큼. 그런데 오프라인 노트북 별로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동기화되기 때문에 저는 쓰는 건데, 네.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할 일 관리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이제 알림이가 생겨서 요거로 할 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네. 불편해요. 할 일 관리가 스케줄만큼은 정말 직관적으로 빠르게 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열고 찾고 동기하고 불편해요. 네,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해봤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할 일은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G태스크나 타스코스 앱 쓰시면 되고, 아이폰 쓰신 분들은 포켓 인포먼트 난 G태스크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구글이랑 안 친하다는 분더리스트 쓰시면 돼요. 이거는 프로세스별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AP, FF, PC. 저희 팀원들이 이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소영이라고 제 와이프인데, 링크 해갖고 여기다 링크. 뭐냐면, 지금 여기는 텍스트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2013년 12월 영업 현황 해놓고, 태그에는 계약 전이죠. 계약을 한 사람들은 저 태그를 없애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번 달에 다음에 또 2014년 1월이 돼서 누굴 만나야지 하면 태그 검색에 계약 전 치면 계약 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번 달에 PC까지 갔는데 딜레이 단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 2명이 있구나. 그죠? 네? 2명 있고, 팩트 파인딩 받았는데 아직 클로징 못한 엄동현 조승원이 있고, 그죠?
AP만 했던 AP하고 재정학에서 달라고 할 때 안 주는 저기 구준범 윤소영이 있구나. 그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FF를 받고 뭔가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간 상태라면 여기에다가도 분류를 했지만 이거를 여기다가 파일들을 넣으면 이거 틀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막 섞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을 다른 노트에다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갖다 저기 갖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소영이라는 이름을 클릭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가 그 노트보드 연결되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까지 쓰다 보면 좀 어렵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실 필요 없는데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책 쓰시는 분들이 목차만 한 페이지 넣고 목차를 클릭하면 그 노트로 들어가게 쓰려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고객을 이렇게 하니까 고객 관리 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이렇게 그 계약 전 가망 고객과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계약하신 분들은 한 페이지에 다 넣은 다음에 그죠? 다 넣은 다음에 클릭하면 바로바로 들어가게 해놓으면 그것도 편리할 거예요.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네. 제 프랭클린 플래너 스캔 받은 첫 장이죠, 그죠? 네. 첫 장. 네. 제 개인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프랭클린 플래너 2008년 여기 2012 여기 달력이죠, 그죠?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0 요 아래 가면 2002년 뭐 3년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에그 해지 신청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개인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소장하고 싶은 음악도 제가 사실 제 에버노트에는 제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저번 달까지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진.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음악도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약도. 그래서 찾기 어려운 곳이나 아니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사무실,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에 약도는 꼭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나를 방문할 때 약도 좀 주소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주소보다는 약도로 보내드리기 편하잖아요. 미리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공동역 8번 출구 여기 빨간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에요. 창강 빌딩 4층 410호 저희 사무실입니다. 아 공동역 진짜 위치가 여기 오는 거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두 번 갈아타야 돼요. 그 다음에 약도들이 쭉 나와있죠, 그죠? 여기 보면 IFA도 있을 거예요. 여기 뒤에 아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약도도 쓰실 수 있고, 요거는 바로가기. 제가 구글 독스에서 폼을 많이 써요. 구글 폼을 많이 쓰는데 구글 폼을 한번 만들어서 그날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자나 뭐 카톡으로 많이 뿌리면 되는데 뿌리고 나서 또 사용할 때가 있어요. 또 사용. 요 주소들을. 그죠? 요 주소를 줄이면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요 주소를 다시 찾으려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독스 열어서 그걸 찾아서 다시 뭘 봐야 되죠? 현재 형식 보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거 다시 URL 복사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구글 독서에 만든 제 폼은 에버노트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놓고. 이거는 저희 팀에서 위닝이라는 저희 팀 이름인데 승리. 저희 팀 공통 자료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무 컨설팅 평가서, 그러니까 그 FP님이 계약을 하고 돌아오면 제가 구글 독스를 보내요. URL. 그거를 고객분이 클릭하면 이 사람이 상담이 어땠는지, 어떤 게 좋았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내드려요. 그럼 거기에다가 고객분이 하죠. 그럼 제가 그 상담에 응해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문자로 그 음료수를 보내드리면서 소개에 대한 멘트를 한 번 더 해요. 그렇다고 소개가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같이 써요. 저희 팀에서. 여기 아래 보면 FP 이름들이 성함에 제가 줄여놨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저희 팀원분들, 팀에 계신 분들의 계약을 같이 관리하려고 청약서랑 이런 거 제가 다 같이 보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팀 관리할 때 쓰이는 내용들도 여기 쓰고 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했고,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정보 자료 수집 부분이라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가기 전에 제 에버노트 열어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에버노트고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이 인박스예요. 지금 인박스를 제가 33개를 정리를 아직 안 한 거죠, 그죠? 33개 정리 안 한 거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트가 아이디어라는 노트예요. 예, 아이디어라는 노트인데 IDEA라고 쓰면 이 아이디어가 어디 나올까요? 아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I 대신 숫자 1로 썼어요. 숫자 1 DEA라고. 그래서 00 인박스 바로 아래 뜨는 거예요. 인박스가 앞에 00을 붙이는 이유가 제일 위에 뜨라고. 그래서 노트북을 순서대로 잘 분리하고 싶으시면 노트북 앞에다가 넘버링을 하시면 돼요. 넘버링. 네. 요거는 이거 뭐냐면 IFTT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 바로 에버노트에 같이 저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에버노트 푸드 엄청 남는다 여기. 엄청 많이 있어요. 푸드가 여기 또 이거는 공유 푸드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보이시죠? 진짜 하고 싶어. 이거는 제 푸드예요. 제 푸드가 공유 푸드보다 많죠, 그죠? 떡볶이 레시피 모음, 중앙일보 선정 휴가철 맛집 100선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라면 합치기도 있고요. 라면 합치기가 뭔지 아세요? 틈새 라면이랑 볶음밥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별의별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죠? 여기 다 한번 가서 대한민국 맛집도 그렇고 여기도 통일시장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내리면 이 에버노트 푸드라는 어플을 열어서 사진을 찍고 음식 사진 찍고 저장하잖아요. 저장하는 순간 그 위치도 같이 저장이 돼요. GPS 때문에. 네. 이거를 여행할 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행할 때 쓰는 사람도 있고 미팅할 고객분 만날 때도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 개인적인 자료들이 전부 다 여기 영수증도 있고 사진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일즈라는 스택을 열면 뭐 이런 노트북들이 있죠. 파이낸셜로 들어가면 금융에 관련된 자료들이겠죠. 여기 보면 최근이 아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넣어놓고 노후 대비 LG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 한국 부자의 노후 준비, 이거는 KB 이런 것들, 경제 주평, 중국 MACD 이런 금융에 관련된 자료. 이거는 화재보험, 펀드, 부동산, 그다음에 예전에 ING에 있을 때 자료들. 이거를 회사를 이직했지만 그때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수술하기서 같은 거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다 저장해놓고 있어요. 그다음 지금 저희 회사 자료들, 그다음에 이건 스크립트,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관련된 거. 이건 제가 매주 보내는 위클리 리포트도 이것도 따로 저장한 게 아니고 이메일 보낸 게 여기 들어온 거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영업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로 가면 프로필, 그죠? 제가 능률협회에서 쓸 때 강의하는 뭐 이거 출석부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여기로 가면은 강의 사진,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안, 이게 오늘 강의안이에요. 여기 넣어놨죠, 그죠? 똑같죠? 이 강의안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제가 PC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죠? 클라우드니까 에버노트 웹 들어가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키노트이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변환해서 PDF 파일도 넣어놨어요. 2개 넣어놓은 거죠. 왜냐면 키노트가 안 열리는 PC가 있기 때문에 PDF 파일로 항상 변환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도 대부분 강의 사진 아니면 강의안, 그 다음에 제안서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네. 쉐어가 아까 말씀드린 공유 노트북이죠.
제가 8월달에 충남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그 충남대 학생들이랑 공유해 놓은 거예요. 학생들이랑. 그럼 학생들이 과제를 낼 때 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 제 에버노트 이메일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숙제를. 에버노트로. 그러면 제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이 에버노트에 쏙쏙 들어가겠죠. 그죠? 학생들이 똑똑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따라하더라고요. 진짜 빨리. 요거는 저희 모임이 있고, 요건 저희 지점 공유. 그 다음에 요거는 강의하는 분들끼리 같이 하는데, 제가 KTX를 탈 때마다 두 가지 공통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자리가 너무 좁아요, 절대. 진짜 폐쇄공포증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KTX. 그죠? 그렇지 않나요? 똥이 별로 약하는 거. 두 번째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뒤로 가요, 저는, 타면.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 걸 타고 싶다 그랬더니, 업무 씨 강사님이 이거 올려줬어요. 이거 보고 가라, 앞으로. 그래서 요새는 예약하면 항상 앞으로 가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항상 이상하게 머피의 법칙처럼 제가 KTX 타면 제 옆에 꼭 저 같은 사람이 타더라고요. 그분도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강의 자료로. 이거는 이미지. 이 이미지들은, 여기 이미지들은 뭐냐면, 무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막 써도 돼요. 막 써도. 블로그 하신 분들은 이 이미지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그죠? 무료 이미지 어디서 다운받냐? 네이버 말고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 쳐보세요. 사이트가 11개가 12개 나와요. 안 찾아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고서 찾아서 그 사진을 쓰신 다음에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해 놓으세요. 에버노트에 넣어놓으면 편해요. 왜냐면 찾기 쉽잖아요. 제가 태그 달아놨죠? 그죠? 격려. 이 격려잖아요. 그죠? 경청. 여기 귀 크죠? 이 경청. 귀. 여기 무료 이미지 이렇게 태그 달아놨어요. 점점점으로 나왔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에 관련된 자료들. 제가 실제로 포스팅하거나 페이지에 올린 글들도 여기다 미리 써놓고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 그죠? 스마트워크, 윈도우 8, 그 다음에 이거 세리, 프레젠테이션, PDF로 만든 책들, 강의. 이거는 제 강의 들으면, 이거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이라고 강의를 듣고, 강의 수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넣은 거죠. 커네모라는 강의, 김카타리님이라는 분이 강의한 거를 사진 찍고 이 내용들 저장해놨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적 메모하기도 이렇게 해놓고, 보이스 컨설팅, 이런 거 사진 찍어놓고. 이분은 실제로 보니까 사진이랑 너무 틀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저희 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시책. 그죠? 이거 보통 매니저분들 보면 시책 어떻게 해요? 이거 출력해서 다 책상에 올려놓잖아요. 그죠? 저희는 안 해요. 고민 노트북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 URL 저희 팀 카톡방에 딱 보내면 그냥 보는 거예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그래서 잘 안 나오시죠. 잘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질문을 안 하시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예. 한 달에 1기가 합니다. 프리미엄 쓰시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무제한인 거죠. 예. 그리고 일반은 60메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동기화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쓰시는 분이 60메가 쓰셨는데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30메가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아요. 동기화 기준이니까. 네. 그리고 노트 하나에 일반 쓰신 분들은 10메가인가 20메가밖에 안 들어가요. 노트 하나에. 프리미엄은 100메가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쓰시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긴장됩니다. 노트 안에 예. 아까 이메일 작성해서 보내주고 예. 예. 회사에서 이메일로 모바일에서 붙인다고 해서
첨부 파일은 안 넣고 그냥 메일만 보내면 됐습니다. 예, 예. 첨부 파일은 사실 구글 독스에 올려놨습니다. 예. 첨부 파일이 이제 무슨 파일이냐에 따라 틀리죠.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게 쉬운데 아이폰에서 안 되잖아요. 첨부 파일 첨부하기가. 그러니까 앱을 열어서 거기서 이 메일을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이면 PDF 노트에서 그걸 열어서 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버노트 갔다 여기 갔다 왔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첨부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에 이렇게 연동시켜 놓고 쓰시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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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넣을 수는 없고요. 저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링크를 에버노트에 저장시켜놓고, 링크만. 검색은 에버노트, 그러니까 시작은 에버노트에서 동영상 시청은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에버노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짧거나 필요한 영상들은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회장님한테. 회장님 하신 것처럼 저도 유튜브에 다 200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예. 자료가 예. 특히나 뭐 이런 자료들이 막 치다 보니까 예. 한 100메가, 200메가 예. 파일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한 10개 걸려도 일기가 다 예. 예. 그런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 저는 삽니다. 그냥 또 일기를 또 사요.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거죠. 사실 크면 드롭박스나 그죠?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엔드라이브나 이런데 올려놓고 링크 해놓으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삽니다. 그냥 5,000원 주고. 제일 빠른 거 같아요. 사실 별다방 한번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 써있어서 또. 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에버노트 정의, 에버노트 왜 한지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똑똑하게 쓰셔야 된다. 너무 멍청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고, 구조화 말씀드렸어요. 스택, 노트북, 노트 말씀드렸고, 스택과 노트북은 250개, 그 노트는 10만 개까지 쓸 수 있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버노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고객 관리, 그 태그, 제목, 상품, 날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품군으로 태그를 달아야 나중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습은 넘었고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네,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중요한 건 항상 실행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